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늘은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도서의 저자이신 최서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에세이를 냈어요. 그렇게 또 작가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히릿들이 가장 공감하실 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이라는 단어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절하는 것이 좀 이롭다 네네. 했던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맞아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손해가 되는 것을 좀 참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손절을 막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에 멀어졌던 관계들, 제가 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던 관계들을 생각을 하면 전 좀 선을 넘는 경우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던가 행동이 선을 넘는다기보다는 나의 생활이나 그 상대방의 생활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냥 마치 한 덩어리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은 성장을 좀 방해를 하기도 하고 저에게 이렇게 소유욕을 보여주는 그 관계가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쵸. 가스라이팅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취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자꾸만 선을 넘어오려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요거는 선을 넘은 말이다 했던 기억에 남는 예시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혹은 자기의 스타일을 너무 강요하면서까지 그쵸. 그렇게 했던 관계들은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다움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을 넘는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 그런 상사가 있었는데요. 계속 저 자체의 성격이라든지 제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바꾸려고 거. 하고 네.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을 해치는 사람들, 정말 독불장군처럼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나를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불편한 인간관계라고 해서 전부 손절해버리는 것도 후회가 되죠. 그래서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좀 사람을 쉽게 끊어내곤 했는데요. 작가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담아두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절의 기술을 써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실망을 시키거나 반복적으로 나한테 좀 무례함을 범하면 기회를 몇 번 주다가 연락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편인데 제가 조금 더 성숙해져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을 좌지우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쵸.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옳겠다. 특히 인연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인연을 끊고 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혀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식혀둔다. 네, 뭔가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냥 네. 살짝 모래를 덮어서 그 열기를 좀 식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너무 잘 지내는 관계들도 많고요. 맞아요. 아깝고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시 식혀두고 판단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꿨죠. 판단을 보류하니까 그래도 좀 끊기지 않고 언젠가 또 연결될 사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 좁잖아요. 맞아요. 손절해서 나쁜 인상을 남기면 한 달을 건너온 사람들한테 또 그런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맞아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멀어질 때 절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댁에서 들은 말은 방부제가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소중한 관계에서 들은 말은 비수가 꽂혀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방부제라고. 네, 그런 말이 저는 관계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어떤 비수 꽂힌 말을 하면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이 감정이 괜찮아져도 그 말은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남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네. 어떤 말 들으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 별명이 호랑이셨어요. 애들한테 되게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종이접기 숙제를 안 가져왔다고 저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한 나라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상처가 되게 컸거든요. 아직도 공감해요.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발등찍히는 느낌이 들까봐 배신감이 들까봐. 네, 평생 저를 조심하시는구나. 검열하게 되는 상처가 됐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정말 말을 아이들한테 특히 더 걸러서 잘 하셔야 되고, 차분하게 나를 가라앉히고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 당시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네.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거는 좀 나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가 되잖아요. 맞아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은 회복의 여지를 두자. 이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듣기에 불쾌하거나 무례하거나 느껴지는 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현명하게 건강하게 대응을 해야 관계가 더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우아하게 대처하는 작가님만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그런 뭐 관계에 대한 책들이나 말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첫 번째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네.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아, 그 무례함을 방치했던 경우에는 그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개선될 여지조차 제가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막 그 앞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건 좀 힘들어요. 근데 그냥 기분 나쁜 거에 무조건 웃고 넘어가는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결심을 해서 외모에 대해서 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 너 되게 살쪘다. 너 뭐 얼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맞아요. 저 얼굴 너무 커요. 이렇게 넘어갔었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꼭꼭 씹어서 듣는 것 같아요. 쏴주는 말 같은 거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웃으면서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저는 첫 번째 저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상 웃다가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나 하나 때문에 이 분위기를 흐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말을 들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특히 자기 검열이 심하신 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게 감정에 대한 검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는 게 너무 과민한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또 조심하게 되고 이런 너무 지나친 자기 검열이 저는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을 더 무례하게끔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블라인드 이런 데 직장인들이 막 써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관점이 있겠구나를 좀 알게 하는 글들이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역활용해서 이런 거 인터넷에 올라갈 것 같은 말인데 막 이런 식으로만 해도 맞아요. 아차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가장 좋은 건 그냥 상대 조치 안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즈를 한번 주고 넘어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무례한 사람은 어쨌든 얘기해줘도 내가 뭐가 무례해 이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그분들에게 맡기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책을 읽다가 첫 네네. 문장이 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고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은 그날도 느꼈거든요, 제가.